김성민 씨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말다툼 후 집을 나온 아내가 남편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변 확인을 요청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백기동 팀장. 네. 김성민 씨가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네네. 이곳이 28층인데 네. 그 아래 아파트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27층에. 그런데 김성민 씨가 새벽에 가족 아들, 네. 8세 된 아들이 112로 신고를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데 네. 경찰이 출동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그 해당 아파트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부인과 아들이 이제 집에서 계속 있게 되면 싸움이 더 나게 될 것 같으니까 네. 가까운 친정집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가겠다 해서 경찰관이 이제 보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안전하게 그 친정집에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10분 후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 부인한테서. 네.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혼자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좀 확인을 해달라.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사 경험칙상은 아마 집으로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아, 네. 부인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래서 경찰관, 지구대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급박하게 가서 현장을 들어갔는데 그 욕조의 그 부스에서 지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는데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옮겨져 있는데요. 의식이 불명 상태라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네. 하재근 평론가, 네. 김성민 씨가 지난해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죠. 예. 최근에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 이제 김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지가 얼마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연기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네. 안방극장에서 주부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분이었는데 과거 인어 아가씨라는 유명한 드라마에서 네. 남자 주인공 역할로 사랑을 받았고 그다음에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인기를 끌다가 네. 그리고 이제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에서 이른바 김봉창이라는 캐릭터로 네.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던 중에 그랬었죠. 그때 이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안겨줬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실형이 선고가 됐고 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네. 이제 그 실형을 다 마치고 이 세상으로 나온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이 사회 적응이 잘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 그런데 이 김성민 씨가 지금 이 상습 마약 투약의 원인이 예. 아내와의 불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두 번째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을 때 네. 부인이 이제 탄원서를 쓰면서 네. 사실은 문제의 투약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었고 네. 부부싸움이 있은 후에 김성민 씨가 뭐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 네. 그럴 정도로 심적인 부담이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 필로폰 투약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탄원서를 썼었는데 평소에 좀 부부싸움을 좀 했었고 네. 네. 그리고 술을 먹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뭐 죽겠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가정생활 이전에 이 김성민 씨가 연애 활동을 하면서도 연예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걸 네.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약물에 의존하다가 결국 연예인의 커리어마저도 망가지게 되니까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네. 걱정이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김성민 씨의 조속한 쾌유를 빌어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힘든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 자택까지 찾아온 한 매체에 죽다 살아났으니 제발 자신을 좀 내버려두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나라에서 못 살게 될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함께 작업한 이 문제의 영화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오늘 미국에서 개봉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먼저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한 매체와 한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막 약을 먹다가 제가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따뜻하면서 이제 너무 기운차렸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면은요, 저는 정말 사람들한테 너무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겠어요. 네, 손정희 변호사, 아마
지금 현장음이 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뚜렷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지고 이러면서 본인은 심적으로 좀 어려운 걸 토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며칠간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륜의 피해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의 아픔을 동조하고 응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일부에서는 네. 마치 불륜을 폭로해서 가정에 상처를 입히는 것 마냥 지탄을 하는 사람들도 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지금 2명은 사실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가 불가하고 네. 남아있는 부인 이름으로 인터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네. 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가장된 측면들도 있어서 홍상수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다. 내 가정 얘기가 너무 언론에 타고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특히 이제 이것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현관 문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너무 누르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도 겪고 너무 네. 많은 관심이 쏟아져가지고 고통스럽다. 사실 이런 언론의 관심 아니더라도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가장 힘든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나 좀 내버려둬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자제하고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재경 평론가, 예. 아까 조금 전에 손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 홍상수 감독 부인이 가정을 약간 좀 뭔가 예. 파괴하는 이런 걸로 몰린다. 예. 이런 여론도 실제로 그런가요? 시- 있나요, 일부? 실제 여론은 거의 홍상수 감독과 김민 씨를 질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네.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 부인이 생각을 하기에는 마치 이 상황이 내가 작정하고 뭐가 이 내밀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대고 폭로를 한 것처럼 일부러. 이런 식으로 네.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홍상수 감독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 부인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을 기다리겠다. 네. 이런 상황인데 네.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폭로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리면 네. 남편이 안 돌아오지 않겠느냐. 네. 아. 결국 언론 보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홍상수 부인은 아직 이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네.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예. 지금 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같이 네. 작업한 영화 있죠. 이게 예. 또 미국에서 개봉을 한다고요. 네. 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이제 오늘 미국에서 개봉을 한다는 거고 네. 미국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매우 좋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좋다고요? 이 영화가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네. 대상을 받았는데 네. 네. 옛날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상 받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네. 국기선양했다고. 예. 지금은 한류가 워낙 잘 나가니까 사실은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예. 옛날에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이 영화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을 받았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 정도의 위상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실은 재현이 된 거고 예. 국제적으로 매우 너무나 유명합니다. 홍상수 음. 감독은 이 영화도 호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대한민국 국내 뉴스를 지금 안 본다면 네. 어쩌면 홍상수 감독은 굉장히 지금 좋은 심경으로 미국에서 본인 회고전 얼마 전에 했고 자기 이 영화 미국에서 개봉받고 평론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 받고 있고 좀 있으면 프랑스에서 또 홍상수 감독 영화 회고전합니다. 네. 거의 외국에서 꽃길을 걸으면서 어쩌면 굉장히 좋은 심경으로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손 변호사, 지금 김민희 씨가 주연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이게 지금 한참 영화가 상영 중인데, 이 잘 가다가, 지금 이 변수 때문에 지금 때 아닌 지금 불똥이 튄 것 같아요. 뭐 악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네. 이 보도가 최초에 나간 날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일파만파되면서 실제로 만여 명의 어떤 관객 수가 줄어들고 네. 개봉 이후 최저치에 이제 도달하는 좀 악재를 겪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을 400만 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거나 굉장히 시야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괜히 이런 불륜 스캔들 때문에 이 영화 제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많은 스태프들, 관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엄한 데서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많은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대중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런 불륜 스캔들에 대한 어떤 지탄이나 비판을 갖고 있는 여성 관객들이 또 보지 않겠다 이런 흐름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만으로 좀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관심 화제가 되면 또 보러 가지 않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봉을
발동한 지 꽤 오래 지났기 네. 때문에 네. 폭발력을 가지는 시점은 좀 지났지만 네. 그래도 대중들이 좀 불편하다. 김민희 씨를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소폭 하락세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관객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두 당사자의 침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의 소속사 FNC가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FNC는 유재석 씨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정보를 흘려서 주식 차익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FNC 측은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FNC 주가는 밑도 끝도 없이 폭락 중입니다. 자, 예. 하정현 평론가. 예. 기획사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예,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공개가 됐고, 여기가 최근에 뭐 AOA라든가 아이돌 팀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유재석 씨를 네. 영입하면서 그랬죠. 그야말로 일약 주가가 폭등하고 대한민국 4대 기획사 반열에 올라섰던 그 회사였는데, 바로 그 유재석 씨를 영입하기 직전에 그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는 순간 주가가 폭등할 건 뻔하니까 그렇죠. 그것을 내부자들이 미리 알고 네. 주식을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미리 판다든지 등등등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네. 뭐 대표도 뭐 한 200억 이상 챙기고 주변의 기관 투자자들도 뭐 100억 네. 이상 챙기고 등등등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은 것인데 좀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FNC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이고 유재석 씨를 영입한다는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적도 없다. 네. 매우 억울하고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 제가 알기로 이 기획사가 상장한 지 사실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년 말에 이미 이 기획사 대표가 주식 부자 순위 3위에 올랐죠. 굉장한 주식 보유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주식의 가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연예인 억대 부자 순위에 3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네. 500억에서 700억대의 어떤 주식을 보유했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양현석 대표나 이수면 대표나 배용준 씨에 이어서 3위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보유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주식 가치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 FNC 그러면 아마 이제 일반인들은 잘 좀 네. 생소하지 않았을까. 잘 네. 이렇게 못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최근 들어 이렇게 급부상했고요. 네. 소속 연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FNC에 일단 AOA가 있고요. 네. AOA에는 바로 멤버가 그 유명한 설현 씨가 그렇죠. 있는 거죠. 요즘에 아. 떠오르고 있는 그 그게 FNC. 입간판 도난 아, 사건의 네. 주인공 네. 설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한류 스타 CN블루라든가 FT 아일랜드 네. 이 팀들이 거의 동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형 콘서트를 여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한류 기획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영역을 연기 쪽으로도 넓히면서 뭐 윤진서 씨라든가 박광현 씨라든가 이런 네. 분들도 영입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예능계 대어들까지 영입하면서 이제 대박을 친 그야말로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기획사로 발돋움하던 중에 악재를 맞은 겁니다. 네. 자, 관련해서 지금 이 FNC 소속 연예인도 이 주식 차익을 이제 부당하게 올린 혐의로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는 거죠. 예, 그 연예인 입장 밝히지 않았고요. 네. 그 소속 연예인, 유명 연예인인데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재석 씨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네. 본인과 자기 지인들이 이 FNC 주식을 미리 사가지고 네. 뭔가 한 3억 이상의 이익을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 연예인이 지금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 않은데 네.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가 조작 혐의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진실이 가려질 겁니다. 다만 이 주가 조작은 수많은 서민 개미들의 눈물을 딛고 선 범죄 행위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박유천 씨와 첫 번째 고소 여성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예상보다 복잡해지자 이 조사 대상자들의 발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네 번째 고소 여성이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네 번째 여성은 진술을 번복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 예. 박유천 씨 사건이 자꾸 이렇게 막 일파만파 지금 뭐 고구마 넝쿨처럼 뭐가 나옵니다. 예. 고소인 4명까지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예. 박유천 씨. 예. 그리고 첫 번째 고소한 여성. 여성. 그리고 그 여성 주위에 있는 2명의 남자. 한 두 명의 명은 이제 남자. 남자친구라고 알려져 있고 예. 또 한 명은 뭐 사촌 오빠라고 하기도 했다가 예, 뭐 뭐. 지역 조폭이라고 예, 하기도 뭐 여러 했다가 가지 얘기가 그런 있고. 등등등.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 처음에는 박유천 씨를 그 상대편 여성 측에서 공격을 했지만 네. 이제는 그 여성 측이 무고 혐의까지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복잡한 상황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수사를 못하게 될까봐 네. 아무래도 이제 박유천 씨 측은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낮고 네. 박유천 씨 지금 사회 복무하는 중이고 네네.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상대 여성 측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병헌 씨 사건 때도 보면 이병헌 씨를 협박한 여성들이 외국으로 나갈 계획까지 다 했다는 게 네. 나중에 밝혀졌었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금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기종 팀장님, 네. 그런데 어제 네 번째 고소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네, 경찰 공식 입장은 네 번째 고소녀가 한 매체에서 보도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양쪽이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하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경찰이 브리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자, 먼저 경찰이 첫 번째 고소 여성과 관련된 황모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황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아직 응하지는 않고요. 황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쪽 소속사 측에서 저한테 항상 계속 고맙다고 했는데 그 방송을 제가 그거를 고소 안 하고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자, 선 변호사,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 황모 씨는 사실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무고나 공갈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도 전환될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성폭력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실 것이고 네. 만약에 무고의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럼 무고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해외에 출국하거나 네. 진술이 어렵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빨리 조사에 임하고 혹시 조사에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출국 금지나 이런 실정입니다. 조치를 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박윤지 사건은 이제 서로의 이제 진실 공방으로 완전히 번져간 느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고 이중섭 화가의 사진을 보고 나인 줄 알았다. 배우 이정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연이 있는 건지 이정재 씨는 현재 열리고 있는 이중섭 전시회의 오디오 가이드 녹음도 도맡았는데요. 이중섭 씨의 삶을 재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읽어내려 갔다고 합니다. 나란히 보니 두 분 정말 닮았습니다. 이승기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이 한 통신사 직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통신사 직원 A 씨가 동료 직원 B 씨의 사진과 함께 이승기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 유포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 측은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최초 유포자를 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 예. 이승기 씨, 이 루머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 예. 이 최초 유포자 확인된 겁니까? 그 최초 유포자가 확인됐다고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부 네. 보도가 예, 나온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네. 최초 유포자가 어느 이동통신업체 직원이고 네. 같은 회사 다니는 다른 직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꾸며댔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승기 씨 측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알려진 그 여성은 이승기 씨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고 네. 그냥 이통업체 관련 직원이었는데 동료 여직원이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경찰 쪽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요즘에 언론 보도, 연예인 이슈 관련 언론 보도가 또 지금 너를 띄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런데 이 이동통신 업체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죠? 처음에는 이제 대응을 하지 않다. 이것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어떤 기업의 신뢰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창명 씨가 또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당초 사고를 낸 다음 날 일 때문에 대전에 갔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했지만 병원 기록에 2병을 마신 걸로 적힌 부분에 대해선 술잔을 입에 2번 댄 걸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해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하재경 평론가. 예. 그럼 이창명 씨가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예. 이게 뭐 대전 간 것도 거짓말이다. 이러면 참 그러니까 몇 좀 번째인지 예, 이창명 씨가 뭐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내 차가 아니다. 네. 그리고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네. 그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네. 이창명 씨의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물음표가 있는 것이 이창명 씨가 내 사업상 너무나 중대한 약속이 있어서 나는 대전에 빨리 가야만 했다. 네.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길래 1억대 자기 차량을 길바닥에 방치를 해놓고 대전까지 간단 말인가.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이창명 씨가 그동안 사업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었고 요번에도 사업을 또 하는 과정에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을 버려둘 정도의 급한 사정이 혹시 있었나? 네. 또 그러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네. 요번에 지금 경찰에서 밝혀진 것이 네. 대전에 갔다는 말마저도 거짓이더라. 이게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에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통째로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이창명 씨의 신뢰성은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이제 이창명 씨의 팬들도 네. 이창명 씨가 하는 말을 거의 지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백기종 팀장님, 네. 그런데 이창명 씨가 사고를 내고 잠적했었는데 그때 휴대전화 배터리를 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네, 건가요? 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이제 수사 기법이거든요. 네. 네. PC나 노트북,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인터넷상 정보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다시 복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피의자나 해당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전화 통화를 안 했다 그랬는데 켰다가 건 게 지금 네.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드러났고요. 또 하나, 4가지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음. 그 여의도 음식점에서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술을 네. 한 방울도 못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동석한 사람이 술을 먹긴 먹었는데 얼마를 먹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진술이 확보가 됐고요. 네. 네.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배터리 자체가 꺼진 게 아니라 본인이 껐다가 켰다가 하는 흔적이 드러났고, 이제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전에 급한 사업장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대전에 안 가고 서울 시내 호텔에 숙박한 게 드러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병원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네. 이 부분이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사실 본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박한 심정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실에서 네. 간호일지라든가 병원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때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와 의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본인이 치료받기 위한 셈으로 술을 먹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술 소주 2병 정도 마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응급 검찰에서는 나오고 어떻게 있습니다. 얘기를 하냐면 술잔을 입에 2번 댔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런 네. 허황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더욱 지금 우스갯소리가 되는데 이런 거짓말이 탄로나무로 해서 아마 기소돼서 유죄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러면 또 뭐 지금 좀 가중처벌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양형에 있어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도 조금 개심죄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져 있고 예. 또 한 명은 뭐 사촌 오빠라고 하기도 했다가 예, 뭐 뭐. 지역 조폭이라고 예, 하기도 뭐 여러 했다가 가지 얘기가 그런 있고. 등등등.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 처음에는 박유천 씨를 그 상대편 여성 측에서 공격을 했지만 네. 이제는 그 여성 측이 무고 혐의까지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복잡한 상황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수사를 못하게 될까봐 네. 아무래도 이제 박유천 씨 측은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낮고 네. 박유천 씨 지금 사회 복무하는 중이고 네네.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상대 여성 측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병헌 씨 사건 때도 보면 이병헌 씨를 협박한 여성들이 외국으로 나갈 계획까지 다 했다는 게 네. 나중에 밝혀졌었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금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기종 팀장님, 네. 그런데 어제 4번째 고소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네, 경찰 공식 입장은 네 번째 고소녀가 한 매체에서 보도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양쪽이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하는 지금 그렇습니까? 상당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경찰이 브리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자, 먼저 경찰이 첫 번째 고소 여성과 관련된 황모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황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아직 응하지는 않고요. 황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쪽 소속사 측에서 저한테 항상 계속 고맙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고소 안 하고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자, 선 변호사,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 황모 씨는 사실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무고나 공갈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도 전환될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성폭력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실 것이고 네. 만약에 무고의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럼 무고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해외에 출국하거나 네. 진술이 어렵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빨리 조사에 임하고 혹시 조사에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출국금지나 이런 실정입니다. 조치를 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박윤지 사건은 이제 서로의 이제 진실 공방으로 완전히 번져간 느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고 이중섭 화가의 사진을 보고 나인 줄 알았다. 배우 이정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연이 있는 건지 이정재 씨는 현재 열리고 있는 이중섭 전시회의 오디오 가이드 녹음도 도맡았는데요. 이중섭 씨의 삶을 재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다고 합니다. 나란히 보니 두 분 정말 닮았습니다. 이승기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이 한 통신사 직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통신사 직원 A 씨가 동료 직원 B 씨의 사진과 함께 이승기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 유포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 측은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최초 유포자를 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 예. 이승기 씨, 이 루머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 예. 이 최초 유포자 확인된 겁니까? 그 최초 유포자가 확인됐다고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부 네. 보도가 예, 나온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네. 최초 유포자가 어느 이동통신업체 직원이고 네. 같은 회사 다니는 다른 직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꾸며댔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승기 씨 측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알려진 그 여성은 이승기 씨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고 네. 그냥 이통업체 관련 직원이었는데 배우 김성민 씨가 오늘 새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말다툼 후 집을 나온 아내가 남편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변 확인을 요청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백기동 팀장. 네. 김성민 씨가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네네. 이곳이 28층인데 네. 그 아래 아파트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27층에. 그런데 김성민 씨가 새벽에 가족 아들, 네. 18세 된 아들이 112로 신고를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데 네. 경찰이 출동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그 해당 아파트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부인과 아들이 이제 집에서 계속 있게 되면 싸움이 더 나게 될 것 같으니까 네. 가까운 친정집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가겠다 해서 경찰관이 이제 보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안전하게 그 친정집에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10분 후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 부인한테서. 네.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혼자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좀 확인을 해달라.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사 경험칙상은 아마 집으로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아, 부인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래서 경찰관, 지구대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급박하게 가서 현장을 들어갔는데 그 욕조의 그 부스에서 지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는데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옮겨져 있는데요. 의식이 불명 상태라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네.
하재근 평론가, 예. 김성민 씨가 지난해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죠. 예. 최근에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 이제 김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연기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네. 안방극장에서 주부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분이었는데 과거 인어 아가씨라는 유명한 드라마에서 네. 남자 주인공 역할로 사랑을 받았고 그다음에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인기를 끌다가 네. 그리고 이제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에서 이른바 김봉창이라는 캐릭터로 네.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던 중에 그랬었죠. 그때 이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안겨줬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실형이 선고가 됐고 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네. 이제 그 실형을 다 마치고 이 세상으로 나온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이 사회 적응이 잘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 그런데 이 김성민 씨가 지금 이 상습 마약 투약의 원인이 네. 아내와의 불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두 번째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을 때 네. 그 이제 탄원서를 쓰면서 네. 사실은 문제의 투약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었고 네. 부부싸움이 있은 후에 김성민 씨가 뭐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 네. 그럴 정도로 심적인 부담이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 필로폰 투약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탄원서를 썼었는데 평소에 좀 부부싸움을 좀 했었고 네. 네. 그리고 술을 먹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뭐 죽겠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가정생활 이전에 이 김성민 씨가 연애 활동을 하면서도 연예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걸 네.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약물에 의존하다가 한다든지 미리 판다든지 등등등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네. 뭐 대표도 뭐 한 200억 이상 챙기고 주변의 기관 투자자들도 뭐 100억 이상 챙기고 등등등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은 것인데 좀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FNC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이고 유재석 씨를 영입한다는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적도 없다. 네. 매우 억울하고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 제가 알기로 이 기획사가 상장한 지 사실 몇 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 작년 말에 이미 기획사 대표가 주식 부자 순위 3위에 올랐죠. 굉장한 주식 보유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주식의 가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연예인 억대 부자 순위에 3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네. 500억에서 700억대의 어떤 주식을 보유했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양현석 대표나 이수면 대표나 배용준 씨에 이어서 3위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보유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주식 가치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 FNC 그러면 아마 이제 일반인들은 잘 좀 네. 생소하지 않았을까. 잘 네. 이렇게 못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최근 들어 이렇게 급부상했고요. 네. 소속 연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FNC에 일단 AOA가 있고요. 네. AOA에는 바로 멤버가 그 유명한 설현 씨가 그렇죠. 있는 거죠.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그 그게 FNC. 입간판 도난 사건의 네. 주인공 네. 설현 씨가 있고 그다음에 한류 스타 CN블루라든가 FT 아일랜드 네. 이 팀들이 거의 동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형 콘서트를 여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네. 네. 대표적인 한류 기획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영역을 연기 쪽으로도 넓히면서 뭐 윤진서 씨라든가 박광현 씨라든가 이런 네. 분들도 영입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예능계 대어들까지 영입하면서 이제 대박을 친 거죠. 그야말로 예.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기획사로 발돋움하던 중에 악재를 맞은 겁니다. 네. 자, 관련해서 지금 이 FNC 소속 연예인도 이 주식 차익을 이제 부당하게 올린 혐의로 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는 거죠. 예, 그 연예인 입장 밝히지 않았고요. 네. 그 소속 연예인, 유명 연예인인데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재석 씨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네. 본인과 자기 지인들이 FNC 주식을 미리 사가지고 네. 뭔가 한 3억 이상의 이익을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 연예인이 지금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 않은데 네.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가 조작 혐의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진실이 가려질 겁니다. 다만 이 주가 조작은 수많은 서민 개미들의 눈물을 딛고 선 범죄 행위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박유천 씨와 첫 번째 고소 여성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예상보다 복잡해지자 이 조사 대상자들의 발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4번째 고소 여성이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4번째 여성은 진술을 번복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 예. 박유천 씨 사건이 자꾸 이렇게 막 일파만파 지금 뭐 고구마 넝쿨처럼 뭐가 나옵니다. 예. 고소인 4명까지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예. 박유천 씨, 예, 그리고 첫 번째 고소한 여성, 그리고 그 여성 주위에 있는 2명의 남자, 한 명은 이제 남자친구라고 결국 연예인의 커리어마저도 망가지게 되니까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김성민 씨의 조속한 쾌유를 빌어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힘든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자택까지 찾아온 한 매체에 죽다 살아났으니 제발 자신을 좀 내버려두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나라에서 못 살게 될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함께 작업한 이 문제의 영화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오늘 미국에서 개봉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먼저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한 매체와 한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막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따사가 나서 이제 너무 기운차를 받고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으면요 저는 정말 사람들한테 너무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겠어요. 네, 손정희 변호사, 아마 지금 현장음이 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뚜렷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지고 이러면서 본인은 심적으로 좀 어려운 걸 토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며칠간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륜의 피해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의 아픔을 동조하고 응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일부에서는 마치 불륜을 폭로해서 가정에 상처를 입히는 것 마냥 지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명은 사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인터뷰가 불가하고 남아있는 부인 이름으로 인터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가장된 측면들도 있어서 홍상수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다. 내 가정 얘기가 너무 언론에 타고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특히 이제 이것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현관 문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너무 누르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도 겪고 너무 많은 관심이 쏟아져가지고 고통스럽다. 사실 이런 언론의 관심 아니더라도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가장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 좀 내버려둬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자제하고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재근 평론가, 아까 조금 전에 손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 홍상수 감독 부인이 가정을 약간 좀 뭔가 파괴하는 이런 걸로 몰린다. 이런 여론도 실제로 그런가요? 있나요, 일부? 실제 여론은 거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를 질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 부인이 생각을 하기에는 마치 이 상황이 내가 작정하고 뭔가 이 내밀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대고 폭로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홍상수 감독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 부인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을 기다리겠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폭로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리면 남편이 안 돌아오지 않겠느냐. 결국 언론 보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홍상수 부인은 아직 이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 지금 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같이 작업한 영화 있죠. 이게 또 미국에서 개봉을 한다고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이제 오늘 미국에서 개봉을 한다는 거고 미국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매우 좋답니다. 그런가요? 이 영화가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네. 대상을 받았는데 네. 옛날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상 받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국기선양했다고. 예. 지금 한류가 워낙 잘 나가니까 사실은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예. 옛날에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이 영화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을 받았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 정도의 위상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실은 재현이 된 거고 예. 국제적으로 매우 너무나 유명합니다. 홍상수 감독은 이 영화도 호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대한민국 국내 뉴스를 지금 안 본다면 네. 어쩌면 홍상수 감독은 굉장히 지금 좋은 심경으로 미국에서 본인 회고전 얼마 전에 했고 자기 이 영화 미국에서 개봉받고 평론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 받고 있고 좀 있으면 프랑스에서 또 홍상수 감독 영화 회고전합니다. 네. 거의 외국에서 꽃길을 걸으면서 어쩌면 굉장히 좋은 심경으로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선 변호사, 지금 김민희 씨가 주연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이게 지금 한창 영화가 상영 중인데, 이 잘 가다가, 지금 이 변수 때문에 지금 때 아닌 지금 불똥이 튄 것 같아요. 뭐 악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네. 이 보도가 최초에 나간 날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일파만파되면서 실제로 만여 명의 어떤 관객 수가 줄어들고 네. 개봉 이후 최저치에 이제 도달하는 좀 악재를 겪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을 400만 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거나 굉장히 시야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괜히 이런 불륜 스캔들 때문에 이 영화 제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많은 스태프들, 관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엄한 데서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많은 우려들을 하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대중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런 불륜 스캔들에 대한 어떤 지탄이나 비판을 갖고 있는 여성 관객들이 또 보지 않겠다 이런 흐름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만으로 좀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관심 화제가 되면 또 보러 가지 않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봉한 지 꽤 오래 지났기 네. 때문에 네. 폭발력을 가지는 시점은 좀 지났지만 네. 그래도 대중들이 좀 불편하다, 김민희 씨를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소폭 하락세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관객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두 당사자의 침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의 소속사 FNC가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FNC는 유재석 씨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정보를 흘려서 주식 차익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FNC 측은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FNC 주가는 밑도 끝도 없이 폭락 중입니다. 자, 예. 하진의 평론가. 예. 기획사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예,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공개가 됐고 여기가 최근에 뭐 AOA라든가 아이돌 팀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유재석 씨를 네. 영입하면서 그랬죠. 그야말로 일약 주가가 폭등하고 대한민국 4대 기획사 반열에 올라섰던 그 회사였는데 바로 그 유재석 씨를 영입하기 직전에 그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는 순간 주가가 폭등할 건 뻔하니까 그렇죠. 그것을 내부자들이 미리 알고 네. 주식을 정보를 유출